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화제약 이번 주 이슈들 그리고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채널에서 다양한 어떤 이슈가 되는 종목들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이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이죠. 실시간 뉴스들, 이슈들 이런 것들도 공유해드리고 여러분들 장중에 이제 좀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저희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도 이렇게 한두 종목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수익 난 것도 있고 이렇게 손실 난 것도 있고 막 섞여 있죠. 오늘도 이렇게 좀 한 종목이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향후 움직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8, 9월 달 들어서 이제 좀 두 자릿수 대 상승 파동이 나왔던 종목들이 뭐 KCT나 한국선제, 금강철강 CTK는 조금 모자랐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두 자릿수 상승 파동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방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릴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9월 9일이죠. 9월 9일에 올려드렸던 이제 검색식 포착 종목명, 기준가,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3단계 매수 신호 발생. 자, 요런 이제 양식으로 올려드려요. 그래서 9월 9일이 언제냐면 이날이죠. 이날 4,400원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나서 다음날 하루 만에 23% 이상의 상승 파동이 나왔죠. 5,48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올려드리는 종목은 반드시 이 3단계 매수 신호가 뜨는 종목들만 올려드려요. 그래서 보시면 이날 이렇게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매수 신호가 발생이 돼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거고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강한 상승 파동이 나왔었던 거죠. 이전에 보시면은 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신호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날 딱 처음으로 나오면서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이제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요 한국선제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검색식 포착 종목 한국선제, 기준가, 그리고 어디에 관련 수혜주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인데 저희가 올려드린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8월 29일. 이날이죠. 이날 3,47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나서 옆으로 한 3일 정도 횡보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최대 5,05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약 40%가 넘는 그런 이제 상승 파동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 올려드린 종목들은 저희가 이렇게 다 결산을 하고 있죠. 엑셀 파일로 따로 모아서 결산을 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고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철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파동을 좀 보였던 종목인데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가 있죠.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 아래로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클릭하시면 저희 공부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대화제약이 소폭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14,400원에 종가가 형성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주가의 방향성은 9월달 이후부터는 꾸준히 우상향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주가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다가 급등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다가 급등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저점을 꾸준히 높여가다가 급등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우상향 기조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올라가더라도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딱히 이 상승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갖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1선 위에 안착하면서 지지선을 점차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 이제 9월달 기준으로 딱 보면 8월달에 이제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뭐 특별하게 이때 대화제약에 악재가 있었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악재 없었다. 기업에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9월달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 호재가 있느냐? 호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호재가 있으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8월 달의 시장과 9월 달의 시장의 어떤 수급의 부분, 매수가 좀 더 우위냐, 매도가 좀 더 우위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방향성이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으니까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는 어렵죠. 근데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니까 팔고 싶은 어떠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이제 9월 달 들어서는 방향성이 돌리니까 매수 심리나 이런 것들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주가 올라가니까 이제 들고 있는 사람도 일단은 조금 그럼 기다려볼까, 매도하지 말고. 매수세가 사실 강한 건 아니거든요. 거래량이 살아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세가 뭐 엄청 강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도 일단은 올라오니까 기다려본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방향성도 우상향이고, 그러니까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가운데 조금만 사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가운데 주가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향으로 지금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다가 급등이 나오는 만큼 현재 주가 위로 16,000원대까지는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도 항상 조정은 있었다.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자, 조정 이후에 어때요? 반등 한번 나오죠?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옵니다. 이렇게 방향성을 돌려놓고 이슈가 붙으면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방향성을 돌려놓고 천천히 올려가기도 하고, 어떤 회복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방향성 전환 이후에 어느 정도 주가는 회복세를 보여준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호재가 붙으면 빨리 가는 거고, 호재 없이 가면은 천천히 니엇니엇 가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화제약 자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슈는 일단 10월 달에 10월 말쯤에 하나 있죠. 바로 중국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는 리포락셀렉. 이게 지금 위암 치료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보험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험이 등재가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또 크게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약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그 기대치를 선반영해서 올라가고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재료 소멸로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밑으로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만 가다가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어떠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견뎌야 되는, 어찌됐든 견뎌내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급에서는 이제 지난번에 투신들이 3일 연속 매수에 들어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뭐 매도 나가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얘네들 단가도 14,400원대 전후인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이렇게 매수를 했었거든요. 3일 정도 매수를 했었는데 이 기간 동안의 평균 단가를 감안해 보면 한 14,400원대 전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주가가 14,400원이니까 투신이 들어왔던 어떤 평균 단가, 현재 주가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크게 손해도 아니고 크게 수익도 아닌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추가적으로 뭐 투신 쪽에서 매수세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역시나 또 주가나 이런 것들이 또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투신도 좀 잠잠하고 크게 이슈 나오는 부분들도 없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냥 옆으로 누워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봉상 차트 보면요,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 이렇게 우상향, 저점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난 2022년,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방향성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급등이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급등이 한 번씩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우상향이니까 이런 데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나올 수 있죠. 혹시 뭐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시장이 뭐 폭락이 나온다거나 그러더라도 이 밑에서는 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지지선이나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우상향을 잘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월봉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렇게 저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시장이 안 좋아서 급하게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강한 상승세나 반등이 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고요. 다음번에 어떤 이제 급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리포락셀액이 위암 치료제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임상 3상 올해 잘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받았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는 결과나 이런 것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방암으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국내 식약처에다가 품목 허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허가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 부분에서 또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크게 한번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해서 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대화제약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대화제약이 공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대화제약이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있죠. 자사주 110만 주가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 영상에서도 자, 과연 이거를 이제 소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을 할 것인가 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어떤 기업, 대기업, 이런 뭐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향으로 갔고요. 대부분의 어떤 중소형 제약사는 자사주를 대상으로 교환사채 발행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대화제약도 소각보다는 이제 교환사채 발행 쪽으로 좀 가는 그런 이제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 이거예요. 자,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이죠. 그래서 사채권면의 총액 총 6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기로 했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여기에서 발행되는 교환사채로 인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활용이 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교환사채를 받아가는 대상은 호산, 메리츠,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라는 곳에서 이번에 교환사채 발행 대상자가 되겠고요. 이제 사채 이자율도 봐야 되는데 이자율 0%입니다. 만기 이자율도 0%, 표면 이자율도 0%죠. 사실 교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소각하는 게 가장 이익입니다. 소각하는 게 가장 이익이고, 반대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사주를 가지고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도 낮기 때문에 이자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고, 이 조달한 자금으로 재무구조 개선도 할 수 있고 운영자금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어떤 회사채를 발행을 하거나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자사주를 이용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뭐 재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좋은 기업들은 소각을 하기도 하는데, 중소형 제약사들은 대부분 재무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교환사채 발행으로 대부분 공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 대화제약도 교환사채 발행으로 공시가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직 포기하기는 이른 게, 중요한 거는 대화제약이 지금 이제 자사주가 110만 주나 가지고 있습니다. 110만 주. 많죠. 지분의 6%예요. 전체 지분의 6%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110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교환사채가 발행되는 거는 38만 5천 주입니다. 38만 5천 주를 가지고 교환사채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110만 주 가운데 38만 5천 주가 빠지게 되면 71만 5천 주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럼 자, 이 부분은 물론 추가적으로 교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또 발행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또 소각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것들 소각으로 결정되면 주가 한 10에서 15% 정도는 가볍게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직 71만 5천 주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소각에 대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행되는 38만 5천 주, 한 주당 교환가액은 15,724원으로 결정이 됐고, 교환 청구 기간 2025년 10월 26일부터 2030년 8월 26일까지, 즉 한 달 뒤부터는 이제 언제든지 대화제약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교환가액이 15,724원인데 주가가 뭐 하락하거나 뭐 배당, 준비금, 뭐 자본 전입, 뭐 이런 것들 유상증자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러면은 가격이 좀 조정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또 담고 있고요. 그리고 청약일은 9월 23일, 납입일은 9월 26일이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좀 아쉽기는 하죠. 소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한데 여전히 71만 5천 주의 자사주가 남아 있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각을 경영진이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의해서 대화제약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는 강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3차 이제 상법 개정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어찌됐든 이 법안이 결정되기 전에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 있지 않을까. 뭐 소각을 하던 아니면 또 추가적인 어떤 교환사채 발행을 하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시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향후 71만 5천 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소각, 기대감 여전히 또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은 한 번에 이제 16,000원대까지는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소각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제 시간에 대체 거래소에서 거래나 이런 것들을 보면 크게 주가의 변화는 없습니다. 주가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크게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큰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반대로 또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경영 일환의 하나다.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악재, 호재 뭐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일단 대화제약의 어떤 주가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10월 달에 기대해 볼 만한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 여전히 있으니까는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들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남아있는 71만 5천 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각 결정이나 이런 것들 이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기대를 하면서 다음 주 흐름들도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힘을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박스권을 아직까지는 좀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16,000원대까지는 열려 있고 이걸 돌파하게 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그 이후부터는 또 새로운 어떤 흐름으로 갈 수가 있는 거겠죠. 현재로서는 16,000원대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10월 달 정도, 10월 달 정도에는 뭔가 지금보다는 주가나 이런 것들이 높아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0월 달에는 보험 급여, 등재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슈 속에서 지금보다는 주가가 좀 더 높아져 있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대화제약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는데 대화제약은 또 대화제약대로 이슈나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포인트를 보시고 또 그날그날 어떤 시장이 이슈가 되는 종목들 저희가 신호 나오는 종목들 공부방에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심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그날그날 이제 움직이는 종목으로 수익은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 무료로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공부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저희 이제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가 있죠. 클릭하시면은 저희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창 이렇게 하나 나오시죠. 여기서 아래에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있습니다. 요 파란색 글씨 클릭하시면은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검색식 포착되는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